인터넷에 보면 우리 동네에 어떤 무는 개가 있었는데 한번 세게 걷어찬 이후로는 물지 않았다. 역시 개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 라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폭력은 인간을 포함해서 반려견을 일시적으로라도 침묵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그런 폭력적인 방법 외에는 반려견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사실은 12년 전쯤에 우리 모모를 처음 입양을 했을 때 좀 혼내면서 키워야 한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짖으면 짖지 말라고 혼내기도 하고, 뭐 TV를 보고 따라했던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깨물하면서 입질하는 버릇이 있었을 때 이렇게 머지를 잡으면서 못 물게 통제하는 방법들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짖음 같은 경우는 혼을 내봤자 잠시 멈추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짖고 또 짖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도 하고, 심지어 손으로 계속 뭔가 부정적인 경험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을 대려고 했을 때 공격성이 점점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모가 더 심해졌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좀 더 쥐잡듯이 세게 더 무섭게 혼내야 되는데 좀 덜 무섭게 봐주면서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훈련사의 길에 완전히 접어들고 나서야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거든요. 때리니까 말을 듣는다,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단순히 이제 감정적으로 걔를 때리면 안 돼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이나 사람들이 연결짓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인간도 두려움 앞에서는 복종할 줄 알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짖고 무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줄로 채고 압박하는 훈련들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힘의 논리를 적용시키면 또 다른 힘의 논리가 생겨납니다. 무서운 보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익숙해질수록 반대로 나보다 약해 보이는 누군가를 만날 때는 내가 강함을 보여줘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네가 만만하게 구니까 제가 너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비난하는 태도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나보다 약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대해서는 포악하게 굴어야 한다는 생존의 방식을 보호자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성향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도 강약약강이라는 태도가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저 사람이 내 편인지 다른 사람 편인지, 내가 강한지 내가 더 약한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관계를 정의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에서는 실제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체제가 맞다고 믿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문화가 되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비교적 손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힘으로 굴복시킬 수가 없는 경우와 마주치게 되거든요. 강압적인 훈련이 그래요. 힘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는 반려견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의 감시하에서 벗어나 빈틈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항복이 아니라 살기 위한 투쟁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갑자기 폭발적인 공격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많았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강아지가 문제가 전혀 없는 퍼피 시절 때부터 핀치 칼라를 착용하고 강력한 통제를 이렇게 경험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통제로 행동을 완벽하게 제어한다고 느끼시면서 보호자님이 이제 산책을 시키셨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뭔가 방심을 하신 틈에 그 강아지가 사정거리 내에 다가온 다른 반려견을 향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공격성을 드러냈는데, 그 강아지는 이제 소형견이었고 해당 보호자님의 반려견은 대형견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런 사고를 놓고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들을 많이 돌리시지만, 어릴 때부터 그 반려견에게 가해왔던 그 엄청난 고통과 불쾌함이 그 반려견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타고난 부분이나 기질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강아지들이 아무리 타고난 기질이 좋아도요, 다른 강아지를 볼 때마다 줄을 채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개를 무는 개가 될 겁니다. 반대로 원래부터 공격성을 보일 확률이 높은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잘 시키면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때려서 고치겠다는 이런 접근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가장 흔합니다. 이를테면 산책할 때 짖는 걸 고치겠다고 줄을 엄청 채서 그 문제를 고치는 데 결국은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또 다른 상황인 가족들에게 공격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진짜 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산책 훈련에서의 경험이 가족들에 대한 공격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는 잘 생각을 못하세요. 그런데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무는 개는 없어요. 짖는 거 고치겠다고, 뭐 고치겠다고 엄청 막 때리고 줄채고 혼내다가 관계가 파탄할 대로 파탄이 나면서 결국에는 가족들까지 공격하게 되는 맹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괜히 통제하는 훈련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책하면서
짖거나 물건을 물어뜯거나 이런 문제들은 못 키울 정도는 아니지만요. 내가 키우는 내 강아지가 나를 물거나 같이 사는 가족을 물거나 이런 문제로 이어졌을 때는 키우지 못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쳐도 어쨌든 통제가 그래도 답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가 안 고쳐졌다라는 건 통제가 약했기 때문이야, 덜 혼냈기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극단적으로 강한 통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뭐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교수형에 처하듯이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강아지 목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기도 하고요. 공중으로 던지듯이 줄을 이렇게 날리기도 하고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닥에 납작하게 눌러서 굴복을 시키기도 하고요. 눈싸움을 하면서 물러서지 않은 채 기선제압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이게 폭행인지 훈련인지 알 수 없는 그 경계가 모호한 것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목 같은 것으로 때려서 직접적인 이제 폭력을 가하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거죠. 그러다가 강아지가 실명을 하거나 목에 있는 털이 막 다 뽑히거나 장기가 파열이 되거나 심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이슈가 돼서 널리 퍼진 적도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채 이제 보상을 하면서 뭔가 감추어진 일들도 있고요.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증거이겠죠. 그래서 경력이 조금 오래되신, 이런 일들을 많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신 훈련사 분들은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훈련으로는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안락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실제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열심히 수업을 받으시다가 얘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얘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약물 치료를 한 6개월 정도를 받으시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터져서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의뢰해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짖는 게 너무 심해서 이제 유명 업체에 상담만 갔는데 그냥 이렇게 딱 보고는 뭔가 훈련으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기질이 느껴졌나 봐요. 그 아이가 이제 교육을 해봤을 때 쉽게 겁을 먹거나 이렇게 눌리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문가분이 그 아이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얘는 그냥 태어났으면 안 될 개였다, 얘는 그냥 안락사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분은 결국 그 말을 듣고 얘를 뭐 안락사를 시키거나 하시지는 않고 저희와 이제 만나게 되어서 아주 좋아진 모습으로 일상생활에 다시 돌아가셨지만, 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결국은 안락사를 선택하셨던 분도 오셨어요. 다견 가정에서 싸우는 문제 때문에 이제 방문 훈련을 받으셨는데 두 아이가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그걸 이제 엄청 강력하게 막고 혼내고 이런 훈련들을 해도 계속 싸우는 문제가 반복이 되니까 또 그분도 이제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받으셔서 결국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를 선택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막 이런 걸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렇게 말하고 다니시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되게 나의 아픔이고 내 치부고 또 내 잘못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락사나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종종 있지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것보다 더 흔한 케이스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반려견을 잘 때리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보호자분들은 내 강아지가 너무 불쌍했다가 너무 밉고 화가 났다가 또 너무 귀여웠다가 이런 감정들이 수시로 뒤바뀌고 뒤섞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보호자로서의 주도권을 지켜내면서도 확실하고 강력한 통제를 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적절하지 않은 방법과 빈도수로 관심과 애정을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매한 강도의 통제를 줬다가 안 줬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강력한 통제를 한번 이렇게 확 주면은 행동이 좀 사그라드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주도권은 주도권대로 뺏기고 애매한 강도의 통제는 통제대로 하면서 불쾌함을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더 심해지는 양상만 보이게 되는데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보다 더 심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그 애매하고 이상한 통제들을 따라 하셨다가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통제 중심의 훈련사 분들이 많이 나무라죠. 보호자님이 좀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얘를 혼내야 될 때 안 혼내고 오냐오냐 예뻐하니까 얘가 이러는 거다, 이렇게 나무라시는데요. 사실 강하게 혼내야 하는 훈련에서는 보호자들의 그런 태도가 굉장히 방해가 되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가족처럼 아끼는, 친밀하다고 느끼는 대상한테는 감정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대가 뭔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똑같이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차마 강하게 혼내는 방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교육을 배우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모모랑 재롱이를 키우면서 강하게 혼내야 되나? 이럴 때 강하게 혼내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으실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걸요. 다른 좋은 교육을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도 있다고요.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교육은 강아지들에게 고통을 줄 필요는 없지만 대신 보호자님들의 아주 큰 인내심과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막 유토피아 같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 교육을 알고 나서 우리 모모랑 제롱이가 좋아지고 또 수많은 반려견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몇 년 동안 보면서 이 교육은 너무 새롭게 느껴지고 기존의 방식들과 너무 달라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는 너무너무 해야 된다라고 느꼈거든요. 아직 그래서 어떻게 교육하는 건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채널 내 다른 영상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